돼서 강연을 좀 다양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창업한 지 5년 정도 됐고 제가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두 분께서 저의 그 부동산의 신세계를 알려주신 분들이어서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한번 물어보려고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컨텐츠에 앞서서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잖아요. 상당히 재밌는 분들이세요. 제가 일단 소개를 먼저 자기소개 먼저 네네. 짧게 하셔야 돼요. 네네. 30초 내로 자기소개 30초. 부탁드립니다. 네. 누구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세요. 아, 저 먼저 네. 할까요? 저는 일단은 책을 한 예전에 이 갭투자 슈퍼리치라고 아실 거예요. 갭투자 슈퍼리치라고 아실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여기 198페이지에 나옵니다. 198페이지에 나중에 이 책 읽어보시면 198페이지에 홍성준이라고 나옵니다. 홍성준. 나중에 이 책 한번 꼭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제가 이때 전세 살다가 전세 살면 큰일 나겠다. 나중에 이제 월세로 바꿔가지고 이 전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종준님하고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분 통해서 이제 많은 부자 마인드를 많이 키웠고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땅도 팔고 뭐 분양도 하면서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었는데 또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또 이 저자를 만나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됐고 뭐 손해도 보고 또 많이 또 상승해가지고 돈을 번 적도 있고 하긴 또 두 번째는 이제 내 집 마련 슈퍼리치라는 책은 제가 이제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어요. 공동 저자는 여기 이종주의 19명 이게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또 홍성준이라고 여기 또 있습니다. 이 공동 저자로 제가 꼭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책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고요. 나중에 한번 이 두 개의 책을 읽고 또 저한테 연락 주셔도 제가 이 두 개의 책에 대해서 또 비밀을 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갭 투자가 끝나지 않았냐 생각을 하시는데 부자들은 또 아파트 전세 끼고 아직도 사고 있습니다. 서울에 뭐 아직도 한 2억에서 한 3억, 한 5억대까지 갭을 가지고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세요. 정부의 정책에 너무 속지 마시고 아직 사실 분들은 또 사셔가지고 아파트로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또 연락 주시고 제가 특수 경매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 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돈을 버는 비법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지금 항상 아쉬웠던 게 뭐뭐 왜에 들어가세요. 맨날 누구 왜 지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두 분의 이름을 걸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같이 책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의 단독 저자로 책이 나오는 걸 이제 홍보를 까먹어가지고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인터뷰에 실리거나 아니면 공동 저자로서만 책을 냈다면 첫 단독 저서가 지금 이제 저희가 작업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도 간단히 네네. 30초, 네네. 30초 내로 짧게 네네. 얘기해 주세요. 이 책을 읽고 있다 보면 일단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업계에 보면 사기꾼들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사기를 당해본 적도 있고 그 사기꾼들한테 이제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기를 당하지 않는가 보면요 이제 국가나 법률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제 은행 외에는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 다 사기꾼이라 보시면 돼요. 움직이는 애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그 사기꾼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내고 할 수 있는 책인가? 이 책에 보시면 이제 책은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그 책에 보면 다 정답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이제 투자 설명회도 하고 있고 목요일마다 특수 경매 및 도시형 생활주택 디벨로퍼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시면 제가 사기 안 당하는 방법, 비법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비법을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법률 지식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미리 방지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게 모르면 당한다. 약간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사실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사실 책을 이제 쓰고 싶다 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도 책을 쓰고 나서 저의 공신력을 확보를 해서 저희 뭐 이화여대 친구들이랑 같이 연주팀도 만들고 뭐 제 창업도 5년 정도 하고 주얼리 제작도 하고 파티도 하고 사실 뭐 미인대회도 나가고 춤도 추고 하는데 똑같은 유전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원래 연예인이 꿈이었지만 뭐 음악을 전공했지만 돈을 다른 걸로 벌어서 이걸 꿈을 실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도 음악을 하셨어요. 음악을 하셨는데 이 부동산 업계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계기가 좀 궁금한 거죠. 궁금하시죠? 네. 저도 이제 여기 서울에 이제 22살 때 현재는 지금 이제 40대거든요. 네. 22살 때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을 하면서 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때 이제 정우성님이 롤 모델이었어요. 정우성이요? 정우성. 약간 배우 필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배우에 대한 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제 키가 크니까 모델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모델에 대해 기술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열심히 그 연예계 쪽에서 열심히 다녔죠. 다녔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그쵸, 진짜 그쵸. 힘들고 네.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또 일본 유학도 갔어요. 어. 일본 유학 가서 네. 이제 또 열심히 배웠죠. 네네네. 그러다가 또 쓰나미가 터진 거예요. 네. 야, 쓰나미 터졌는데 여기서 쓰나미 터졌는데 내가 어떻게 방사능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 네네네.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왔어요. 어. 한국에 와서 또 이제 예전에 해왔던 이제 부동산.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그 또 막연한 이런 여러 가지 꿈이 있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그 빌딩 하나 사겠다. 네. 부자가 되겠다. 부동산 부자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또 땅부터 열심히 배웠죠. 네. 땅도 팔아보기도 하고 또 분양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아파트도 팔고 상가도 팔고 지식산업센터도 팔고 상가도 팔고 뭐 아파트도 팔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부동산에 이제 그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장단점을 배우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야 이러면서 어떤 아파트 이제 전세 끼고 아파트 사는 갭 투자도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2018년 이제 9.13 대책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9.13 대책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공포심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다가 어떤 저희 고객 중에 세무사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 세무사분이 여의도에 특수경매 고수가 있다. 그 고수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만나러 갔죠, 고수님을. 음. 그래서 만나서 그분의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굉장히 센시한이 있더라고요. 야, 이번에 강의를 듣고 나서 굉장히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래서 한번 그 투자자분들을 설득을 했죠. 아파트 살려고 했던 분들한테 지금보다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이런 특수경매 투자하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설득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파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등기를 해서 아파트 사가지고 전세를 끼고 사가지고 결국은 매매가나 전세가의 상승분을 노리는 네. 투자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투자자 이름으로 가등기라든지 매매야 가등기라든지 등기를 쳐줘요. 그러면 재산권 확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금 손실의 라인을 최소한으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투자기 때문에 그 어떤 아파트 갭 투자했던 고객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해서 나 투자를 해보겠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정말 이런 재산권 확보를 이제 가등기라든지 등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이 여의도 고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고 그 투자자분들이 한 200명 넘게 되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정말 투자금과 수익금이 정말 이렇게 수익을 보시는 거 보고 야, 2년 넘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야, 이분이 정말 이렇게 진전성 있게 정말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가르침을 받았고 사실 이제 특수경매에서도 가르침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예전 4년 전부터 이제 시공사를 해보셔가지고 이제 시공 기법도 많고 한데 이분이 지금 이제 현 정부가 굉장히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시점 해야 돼요. 이제 정부가 바뀌기 전에 현재 시점에 이제 지금 또 변창흠 장관님이 연정률 700% 올려준 거 이제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지주들이 굉장히 이제 밀당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기로 이제 회장님이 이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본문 내용이고 이제 네.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예, 이거는 자기소개. 이제 뒷부분에 그렇죠, 더 자세한 컨텐츠를 할 때 그렇죠, 얘기하기로 그렇죠. 하고 네네. 사실 책을 이제 그 최상문 대표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저는 사실 제가 5년 전에 직접 책을 쓰고 브랜딩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퍼스널 브랜딩 시장이 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결국 네네네. 1인 기업의 시대들이 오고 네. 회사가 평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책을 내고 했는데 사실 이 개념을 제가 5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왜 책을 써야 하고 왜 자기를 브랜딩 해야 되면 그건 우리나라에서 사치가 아니냐. 뭔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PR을 하는 순간 이거는 사기꾼이다. 그렇죠. 아니 너무 허황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봤는데 딱 그 개념을 이해하셔서 책을 쓰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책을 일단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야기를 먼저 얘기해 주셔야 이게 좀 아하. 스토리텔링이 잘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갭 투자할 때도 네. 그때도 이제 굉장히 이제 고객분들이 많았어요. 네, 네. 근데 그때도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고객들을 만나는 도구가 어떤 밴드라든지 네이버 밴드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카페를 통해서 네. 고객들이 그 인터넷 정보를 보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많은 고객들이 저의 정보를 이제 알게끔 저를 알리려고 하려면 어떤 이제 협회에서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저를 알리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책을 쓰셔야 된다. 아. 책을 쓰셔야 되고 그 책과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드셔라. 네네네.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꾸준하게 자기 이야기를 고객들에게 전달을 해야지 고객들이 그 전문성을 이해를 하고 네. 그 전문성에 이해가 되신 분들이 연락이 오실 거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마음속에는 책을 쓰고 싶었죠. 그 이게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걸 실천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는지. 아, 그때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신 분이 그 다니쌤이라고 있어요. 네네. 네이버에서 다니쌤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요즘에 이제 마흔의 뭐 동공부라고 이렇게 쓰신 책이 저자분이 있어요. 네. 그 책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을 제가 그분한테 이제 책을 읽고 네. 그분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갔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아, 1년 뒤에 나를 만나러 다시 올 수도 있는데 네. 올 때는 나에게 책을 한 권 가지고 오셔라. 네. 책과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오셔라. 이런 숙제를 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 숙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감이었는데 네. 그 부담감 때문에 더 하게 된 열심히 굉장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 네네네. 근데 그 해야 되는데 누가 과연 이걸 도와줄 것이냐. 그래서 열심히 저도 찾았죠. 네. 찾다 보는데 유튜브 보는데 그 이선진 대표님이 올렸던 그런 유튜브 네네. 채널에 그 네. 영상이 있던 거예요. 네. 그걸 일단 보는데 어디서 딱 납득이 되셨어요? 너무 책 만드는데 고민을 하지 마라. 음. 책 만드는 데는 일단은 이런 처음에는 이제 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있다. 네. 근데 그 회사의 그 얘기를 막 그 유튜브 채널 네. 영상에서 막 전달을 네.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자신감을 사실 얻었어요. 아. 그래서 얻어서 저분을 만나면 네. 나에게 그 자신감이 현실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연락을 했죠. 그 쓰기 전에 어떤 게 좀 고민이랑 좀 장애가 되셨어요? 아니 예전에는 이제 블로그라든지 카페 밴드를 통해서 예전에 계속 제 얘기를 썼지만 네. 그 얘기를 정리를 해서 음. 어떤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엄두가 안 필요했거든요. 났다. 네, 엄두가 안 났는데 음. 처음에 저한테 이제 계약서를 쓰시고 네. 목차를 얘기 달라고 네, 네, 했잖아요. 네, 네. 사실 그 목차를 정리를 하면서 네. 엄청나게 제가 몇 년 동안 썼던 이 블로그 글들을 전부 다 이제 한번 뒤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 목차대로 네. 이제 쫙 순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네. 좀 가닥이 거기서 잡히구나. 가닥이 잡히고 이제 음. 거기서 이제 역시 그 목차에서 사실 많이 맞아요. 피드백이 목차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목차 피드백을 저희가 좀 여러 번 했었는데 목차가 네. 사실 반인데 맞아요. 그게 진짜 힘든 이유가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를 객관화시키는 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얘기 많은데 논리적으로 비약이 너무 많거나 맞아요. 제3자가 봤을 때 궁금해할 만한 그 포인트들을 잡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아까 다니쌤이 목표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분의 뭐를 보고 이분처럼 되고 싶어서 다니쌤이 뭐 지금 네.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 채널이 네. 현재 30만이 넘어가요. 네. 근데 제가 이제 1000명이 지금 안 넘거든요. 네네네. 일단 거기서 이제 주눅이 들고 네네. 구독자 수. 근데 구독자 수를 일단은 10,000명 네. 10,000명은 봐야 되겠다. 10,000명. 30만은 이제 뭐 그 정도도 가고 싶고요. 네. 다시 뭐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구독자 수와 주변에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신다면 구독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분 책도 일단은 읽어보면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요. 그 진정성. 사실 이게 책이 어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저자가 얼마나 자기의 속마음을 정말 이게 책에 썼는지 그쵸, 그쵸. 그게 느껴져요, 사실. 그거를 이제 밝히고 싶은 각오도 있고 밝히고 싶지 않은 각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밝히고 싶지 않은 각오까지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야, 이분은 정말 진정성이 들어갔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사실. 그 사실 책을 써서 좋은 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 진정성이 정말 제일 큰데 저는 사실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제가 매년 책을 한 권씩 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5년 동안 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일단 1번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신력 확보가 차별화가 확실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책을 내 이름 걸고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거짓말해도 잃을 게 많다. 그거는 즉슨 난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라는 그게 있었고 두 번째 제일 좋았던 거는 내 똑같은 인생 얘기 혹은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를 똑같이 말을 한 3-4번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책 읽어. 그렇죠. 난 이런 사람이야. 맞아. 그래서 이 한 줄 요약으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을 때 내가 10시간 얘기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1시간 딱 텍스트로 정리된 걸 읽는 게 이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엄청 커지고 세 번째는 책을 쓰면서 자기 주관이 더 뚜렷해져서 내가 몰랐던 나의 꿈을 찾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성과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전 장기간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부동산 쪽도 비슷하지만 사실 단기간으로 돈을 벌고 빠지고 사기치고 하는 건 단기간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가기는 맞습니다. 쉽지 맞습니다. 않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스토리텔링과 브랜딩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은 이퀄, 브랜딩 이퀄, 공신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시작으로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같이 기획을 하고 저도 참여를 이제 브랜딩을 하고 있지만 너무 흥미로워요. 그리고 나같이 20대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걸 읽었을 때 대략적 가안을 잡는 약간 입문서로 됐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 책을 썼을 때 전 좋은 게 이게 어쨌든 본인 PR도 되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보면 남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남들이 그렇죠, 인정을 할 수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책 마케팅이 잘못된 예시가 뭐냐면 뭐 나는 이걸 통해서 몇십억을 벌었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책이 낸다면 결국 자기 자랑 엄청 하고 난 책 쓴 사람이야를 이용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악의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공신력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내가 진실성 있게 책을 쓴 다음에 따라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쓰면 좀 이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 책을 쓰시면서 뭐가 좀 힘드셨는지 책을 쓰면서요. 네, 저희가 지금 책을 쓰는 과정을 담고 싶어서 일단은 저희가 자전적인 면도 있고 네. 저희 개인적인 일반 얘기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굉장히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문성을 가지면은 근데 문제는 나만 전문성이 있느냐 그건 네. 아니거든요. 네. 그 각 대학 교수님들 그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 네. 그분들이 전부 다 내 책을 보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뭐 이런 걸 썼냐 이런 가짜는 걸 썼냐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뭐 아까 이제 젊은 분들 얘기했던 젊은 분들도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네. 뭐 인터넷이나 뭐 굉장히 SNS나 많은 정보를 취합하다 보니까 아주 깊이는 몰라도 웬만한 건 다 아세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어떤 네. 진정성 있게 네. 전문성 있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서 쉽게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네. 가독성 좋은 책을 만든다는 게 그런 구상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 어떠셨어요? 지금 책을 쓰고 계신데. 그럼요. 저도 네. 이제 처음 책을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동 저자로 이렇게 들렸을 때는 사실 이분들이 거의 다 쓴 책에다가 이제 저도 이제 제 얘기를 조금 얹히는 수준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거의 좀 많은 부분을 저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직장 일을 끝나고 나서 이제 육아까지도 있는데 네. 육아 끝나고 나서 이제 새벽에 한 12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까지 매주 이게 또 이서진 대표님이 또 매주 해내라. 네. 매주 이제 그래서 그걸 과제를 제가 네, 드려가지고. 과제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그 처음에는 압박감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탄력이 붙더라고요. 그렇죠. 응. 제가 바로 그걸 붙어가지고 눌렀습니다. 탄력이 붙어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응. 이게 제가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응. 다 본인을 위해서. 응, 재밌어져요. 이게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무슨 해리포터의 진짜 저자처럼 네. 뭔가 술술 갑자기 어느 순간 잘 그 써지잖아요. 술술 나오고 이게 막 창조력이라든지 창조성이 굉장히 나오더라고요. 네. 야, 이게 벌써 내가 뭔가 작가인가 이런 느낌에.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와이프분이 되게 의심의 눈초리로 왜냐면 저를 이상하게 너무 보셔가지고. 성실하니까 네. 너무 성실하게 갑자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저렇게 일을 할 수가 있지?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막 그냥 일만 하게 되면 네.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맞아요. 그냥 육아에 완전 지쳐서 쓰러지는데 네. 계약서를 썼고 이서진 대표님이 이제 열심히 이제 해내셔야 된다. 네. 뭐 매주 이걸 나와야 된다. 이러니까 이 노력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야, 그러면서 그냥 저도 모르는 이 초능력 같은 게 나오는 네. 게 있어요. 그게 사실. 엄청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면서 야, 내 자신의 이런 잠재력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하고 야, 기가 막혔어요. 하여튼. 이게 제가 다시 좀 재해석을 하면 네. 이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신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몇십억 몇백억 번다고 해서 이 정도의 맞아요. 열정이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게 본인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거를 이제 실천을 맞아요. 한다는 행복과 맞아요. 체계적으로 내가 진짜 이대로만 가면 할 수 있겠다. 맞아요. 다이어트도 1kg씩 빠졌을 때 너무 맞아요. 신나고 오히려 맞아요. 일주일 동안 굶었는데 안 빠지면 어. 짜증나가지고 더 먹잖아요. 맞아요. 그 궤도를 잘 넘기신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그 궤도를 네. 이제 말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 궤도를 이제 스스로 깨달은 네네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모티브가 엄청 되니까 네. 본인 약간 행복하시면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것도 것 있어요. 네. 사실 이 글을 독자가 읽어준다는 기대감에 네.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네, 이런 네, 생각도 좀 든 것도 있고 네네네. 야 정말 네. 정말 진정성 있게 내가 잘 써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에 정말 좀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네. 또 약간의 첨부를 하자면 이게 지금도 설레는데 책이 나오자마자 제 경험상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서점 가가지고 인증사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집 그런 앞에 게 있어요? 있는 고속터미널 이제 그런 거 여기 찍으셨어요? 다 아마 깔릴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안 다 해도 깔릴 건데 이제 저가 처음 친했을 때는 이제 네. 저희 집이 반포 쪽이어서 네. 거기 서점에 갔는데 거기에 딱 제 책을 쳤는데 네. 딱 그 재고에 있는 거예요. 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전시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을 내시면 이제 그렇게 저희가 네. 유통을 해드릴 텐데 네. 그때 그 기분은 아. 명품 뭐 이런 거 비교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쓴 책이 맞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본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엄청난 지금도 행복하시지만 이 아웃풋에 엄청 행복하실 거 확신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뭐 거의 제가 갑자기 세일즈를 하는 느낌인데 이게 진짜 책을 쓰는 사람도 좋고 네. 이런 진정성이 있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읽는 독자도 그게 느껴지고 그리고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이 독자들이 메일을 와요. 메일로. 아, 내가 이 책을 읽어서 이렇게 바뀌었다. 아니면 강연을 하고 와서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DM이 오면 그 가치는 그렇죠. 이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제가 창업을 했던 이유가 당연히 돈 버는 것도 있지만 내가 누렸던 이 엄청난 카타르시적인 이게 그 자기 개발의 그 끝판왕의 그렇죠, 이 그렇죠. 행복을 맞아요. 이게 참. 평생 못 누리고 죽는 사람이 많아서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좀 경험에 나누고 싶다. 아. 근데 그걸 딱 정확히 딱 그걸 지금 그러니까요. 느끼고 계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신나서 너무 제 신났어요, 말을, 진짜. 네, 많이 하게 됐어요. 새벽에 진짜 피곤해도 이게 네. 피곤한 줄 몰랐어요, 진짜로. 피곤한지 모르고 하루에 진짜 3시간, 4시간을 자도 너무 행복하고 네, 진짜. 진짜 이게 이 글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쵸. 이거를 누군가 읽어준다는 게 네.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책이 나와도 잘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옆에서 지켜보지만 진짜 진정성 있게 두 분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나올 책에 대해서도 PR을 네네. 잠깐 해봤습니다. 네네. 쓰시면서 또 이런 좀 기쁨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기쁨 약간 여기서 와 이렇게 하시는데 옆에서 책은 이제 아, 세 번째라. 그런가? 네 번째 아 하신 거예요. 책이 좀 세 책이 번째로 네 번째 걸 아닌가요? 하신가? 예. 네. 네 번째. 아 네 번째 어때요? 이번 책이 뭐 좀 남다른 무덤덤하신가요? 그래도 무덤덤. 지금 말씀하신 뭐 책을 쓰는 즐거움이라는 게 네. 자기한테 이제 남들한테 표현하지 못했던 그렇죠. 것까지 세밀히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네. 어느 분야에 대해서 기존의 자기의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네. 생각을 하면서 또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맞아요. 그런 어떤 그 알매 네네네. 지식의 네.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질문을 좀 Q&A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이 진정성 있는 두 분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일단은 네. 재테크를 네네. 왜 해야 되는지, 그렇죠. 왜 해야 돼요?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 필요성을 계속 책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현재 네. 대표님 혹시 10억 있어요? 10억? 아니 뭐 저한테는 없죠. 그렇죠. 이게 10억이 네. 왜 필요하냐면요. 네. 현재 이제 제가 이제 40세잖아요. 네.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 이제 40세, 한 60세 되면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그렇죠. 은퇴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사는 날이 2020년 통계청 발표인데요. 네. 남녀가 한 83세 전으로 네네네. 하늘나라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23년, 이제 그쵸. 은퇴하고 23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대부분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예를 들어서 28세, 대부분 28세라는 게 뭐냐면 직장인들 남자가 군대 그렇죠. 직장 가지게 되는. 대부분 이제 24살 때 졸업하잖아요. 네. 대학교 졸업하고 또 저 군대 갔다 와요. 네. 그러면 직장 잘 잡으면 28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28에서 이제 60세까지 일을 하면 32년이에요. 네.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죠. 월급으로 벌 수도 있고 뭐 네.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60세에 또 은퇴를 해요. 네. 또 은퇴를 막 권고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60세에서 또 잘 사는 사람도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렇죠. 100세까지 가능하게 산다고 가능했을 때 네. 근데 월급을 평균적으로 한 300 정도 받잖아요. 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네네네. 그러면 300만 원씩 받으면서 10년을 하면 이제 10억이에요. 네. 10억이 있으면 그나마 좀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세에 은퇴한다고 쳐요.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이라고 쳐요. 100만 원. 네. 100만 원인데 1년이면 1200이잖아요. 네. 1200 곱하기 40년 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뭐한 40억? 4억 8천. 아 4억이죠. 네. 그렇죠. 네. 4억 8천 있어야 돼요. 근데 4억 8천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은퇴한 시점에. 근데 네. 사람들이 거기서 100만 원 가지고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요즘에 그쵸. 한 달 그 생활비 얼마 쓰세요? 전 좀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쓰죠. 네. 200만 원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200이면 9억 6천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60세 은퇴하는 시점에 9억 6천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간과하고 산다 이거죠. 진짜 지금부터 긴장하고 사셔야 돼요. 지금 내가 월급이 지금 현재 월급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월급을 가지고 60세 은퇴한다고 가정했을 때 은퇴하는 시점에 내가 10억이 될 것인가? 그거를 월급하고 곱하기 한번 해보셔가지고 네. 10억이 안 되시면 초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제 음.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 있어서 월 3, 400 받는 것도 이제 평균적으로 했을 때 저축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렇게 답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월세나 전세나 임대료를 받는 부류도 있고 그렇죠. 이걸 내는 부류도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얘기하셨던 게 내가 생산자가 될 거냐 소비자가 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요즘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되게 언론에서 뭔가 그런 대중세뇌론처럼 엄청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인가? 뭐 예를 들어 언론이 너무 이제 뭐 부동산 투자하지 말아라, 뭐 세금 많이 준다, 뭐 이런 거부터 하는데 이게 부동산 그래서 사람들이 더 점점 부동산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너무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포심 근데 유발. 지금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네. 제가 알기로는 주택에 한해서 주택, 네네네. 예, 일반 상가나 네. 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크게 뭐 대출에 대해서 제약이 있을지 몰라도 크게 별다른 제약은 없을 것 같은데 주택 말고는 예. 그러면 사실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는데 그렇죠. 누구나 이거를 느끼죠. 다 못하는 이유가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예술을 알고 싶지만 예술의 전당 가는 게 되게 거부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아 내가 재테크를 너무 하고 싶지만 음.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으면은 괜히 재테크를 막 아까 10억 있는 사람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법을 좀 몇 개 알려주시면 좀 공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그런 그- 방법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하면 이제 땅 살려면 한 1,000만 정도 있어야 돼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나요? 최소 최소. 1,000원 왜 있어야 최소 돼요. 1,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측정을 하셨죠? 땅 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게 사람들이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재테크를 소위 못한다라는 네. 의미가 뭐냐면은 네. 결국은 자기가 월급만 받아가지고 그 월급으로만 산다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대한 위험성들은 뭐 한 20년 전부터 뭐 미국에서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천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노동력에 의해서 돈을 번다는 거, 내 월급에 의해서 돈을 번다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은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노동력으로 버는 것보다는 내 돈이 돈을 벌어주는 게 훨씬 크다는 것이죠. 네네네. 자본이 돈을 벌어주는 게 훨씬 커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너무 크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네. 뭐 재벌 기업의 회장님 같은 경우는 혼수 상태에서 1년에 70조 원을 벌었다. 본인 일에서 버시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네네네. 그렇죠. 누군지 압니다. 그렇죠.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뭐 이게 거기에 대한 교육이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네.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이 일들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 있다. 네. 그러면은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아무튼 우리가 하는 방식을 현재 얘기를 하면은 네. 1년에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내 노동에서 돈을 따로 벌지만 네. 또 내 돈이 일을 해서 또 1,500만 원의 수익을 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1,500만 원이 4,500만 원이 돼서 네. 4,500만 원이 또 그 2분의 2,250만 원 그러니까 돈이 네. 계속 남는 느낌이라고. 그러면서 내 노동 수익과 자본 수익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종잣돈이 네. 내 노동 수익을 넘어갑니다. 그 불과 몇 년이 안 걸려요. 네네네. 물론 이 전제는 이제 원금의 손실이 없다든지 투자 위험이 없다든지 이런 걸 전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런 게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상당 부분 논하는 게 네. 아바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돈이라는 자본이라는 것이 내 본신은 아니지만 네. 분신을 낼 수 있거든요. 분신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 네. 오히려 네. 어떤 때는 분신이 더 일을 크게 해요. 네. 더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투자에 대한 위험성,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 분신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제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인쇄하는 친구인데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그냥 돈 버는 건 내가 그냥 유체노동 해가지고 돈 벌고 네네네. 그걸 월세 내고 네. 어? 그걸로 그냥 자식 키우고 네. 이렇게밖에 생각 못 하더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해. 그러면서 아 그런 거 있으면 좋지. 하지만 본인이 좋은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나는 돈이 뭐 그렇죠, 2천만 원밖에 3천만 원밖에 없어. 맞아 맞아.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침 투자자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고객들 보시고 하면은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투자하시는 분 많잖아요. 심지어는 500만 원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렇게 500만 원 있을 때 무슨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투자하기 힘들면은 간접 투자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1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나는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중에서 내가 50만 원을 가지고 50만 원을 누군가가 나를 믿고 투자한 사람한테 50만 원을 주는 형태예요. 간접 투자라 간접 투자.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이 없다. 그럼 10만 원만 가지고 10만 원씩 있는 사람 5명이 모여가지고 50만 원을 만들어서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은 예. 이제 투자가 아파트, 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뭐 이렇게 도시주택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네네. 이거를 약간 굳이 스텝 1, 2, 3, 4로 나누면 돈이 조금 있는 거부터 돈이 제일 조금 있을 때 어떤 투자부터 할 수 있어요? 그 순위를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뭐 1,000만 원 있는데 아파트를 바로 할 수 없잖아요. 상가를 네. 바로 할 수 없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투자 방법들 중에서 그래도 처음 입문자들한테 이거 이제 간접 투자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네. 내가 실물로 보이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오피스텔부터 투자를 해라라든지 그런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사실 뭐 네. 제가 봤을 땐 1,000만 원 투자 가지고는 지금 약간 수익률이 좋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약간 목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만약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약간 이런 뭐 어떤 예상 수익되는 이런 특수 경매라든지 네.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이런 투자를 하셔가지고 1년 뒤면 어쨌든 뭐 1,000만 원이면 이제 수익률이 45%다. 그럼 한 450 정도 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금은 또 제하겠죠. 네네. 세금은 뭐 이제 개인이면 이제 기타 소득으로 한 22% 정도 제하니까 네. 450에서 한 22% 정도 제하는 거고 네네. 이제 법인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이제 전액 다 드리고 이제 법인세로 전환 이제 내시면 되겠죠 세금은. 그러면은 네. 결국 이거를 특수경매나 도시주택 같은 경우는 제일 입문자들이 하기 좋은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아파트, 상가 뭐 이런. 그렇죠. 아파트는 저는 이제 좀 서울 쪽은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봐요. 지금 이제 경기나 인천 쪽이나 네. 이런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은 쪽은 네. 좀 피하시고요. 서울 쪽은 뭐 아직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전세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은 뭐 바로바로 이제 월세를 받으면 되는 곳인데 네. 오피스텔은 이제 수익률이 이제 연 한 3%에서 많아야 5%밖에 안 돼요. 1억을 투자해도 한 3%에서 5%밖에 안 되기 네네네. 때문에 사실 1억 정도로 저희가 수익률이 좋은 게 월 2%짜리가 있어요. 네. 월 2%에서 연 24%짜리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LTV 60% 이내로 이제 근저당 설정을 다 해드리고 네. 이 세금도 27.5%밖에 안 내기 때문에 1억을 투자해서 이제 월 2% 받는다. 네. 그러면 이제 예상 수익이 한 145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보다는 훨씬 더 괜찮아요. 사실 그런 투자법도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네. 뭐 이런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거는 사실 이런 오피스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실수요자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실수요자분들이나 지금 대표님 이서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그 어떤 부동산이 물건에 대해서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특수물건에 대해서 얼마나 싸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네. 그리고 주택 관련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고 네.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과세가 붙거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투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 네네네. 결국은 그러니까 섣부르게 직접적인 투자를 한다 이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네네. 그런 부분 지양을 하고 좀 더 공부를 하셔서 공부를 해서 이제 맡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공부를 해서 저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수원을 간다. 음. 이 목적이 수원을 간다. 네. 그런 거면은 내가 직접 걸어갈 수 있어요. 네, 차가 없다. 네.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말 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중요한지, 어떤 말이 튼튼한지, 가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네. 퍼져버리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 어떤 말이 잘 뛰는지, 사실 뭐 그런 걸 공부하는, 그런 것도 공부거든요. 네. 음. 사실 이게 저도 들으면서 느낀 게 사실 이 모든 걸 개인이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사실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전문가한테 맡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해도를 위해서 네.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그 이제 콘티 준비한 거에서 지금 마지막 남은 짧은 얘기를 사실 마지막이라고요? 근데 이게 벌써요? 일단 네, 이게 엄청난 자료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이거 모든 고마워요, 얘기를 지금 고마워요.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터뷰했던 거에서 중복 뜨는 거 다 빼고 아니에요. 사실 이거 자신 지금 자신의 이거 꿈에 굉장히 대해서 많아요. 굉장히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네. 자료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여기서 네. 끊으시면 안 짧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사실 아, 엄청 꿈.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이건 빼놓을 수가 없어서 꿈을 제가 요약해 보니까 가정, 건물주, 내 집 마련, 세계 일주, 복지재단, 건강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걸 또 제가 또 출력을 해봤어요. 네, 그 너무 양이 많긴 한데 그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봤거든요. 예, 이 예. 자신의 꿈에 대해서 네. 좀 간략하게 약간 이걸 버무려서 네. 약간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현재 가정을 잘 지켜야 되겠죠. 네. 우리 또 제가 홍승준이고 네. 저기 우리 와이프 네. 이서연 씨, 저 첫째 딸 하은이, 홍하은이, 둘째 딸이 이제 또 황하윤이. 네. 일단 이 가정이 잘 진행돼야 되겠죠. 잘 진행되면서 또 우리 딸들이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 네. 제가 열심히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 아, 열심히 이제 대학교 나와서 이제 또 요즘에 이제 아이언 모델을 시키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아이언 모델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첫째 딸은 이제 전전의 목표를 하고 있고요. 둘째 딸은 이제 김태희를 네. 저 무슨 말 하니까 제가 지금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정도 예뻐요. 본인의 연예인의 꼴 약간 딸한테 투영시키는. 예쁘고 있어요. 예뻐요. 굉장히 예뻐요. 불쌍해 보이게. 너무 예뻐요. 왜 그러세요? 나중에. 음악을 시키는 어머니들이 정확히 이렇게 해서 음악을 시키거든요. 내가 못해보고 너가 다 해야 돼. 말하면서. 그렇죠. 제 미래가 꿈은 이제 보이네요, 우리 저희. 딸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100억짜리 빌딩을 하나 사야 돼요. 네네네. 근데 100억짜리 빌딩 산다고 꼭 100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한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있으면요. 네. 또 레버리지로 할 수 있어요. 아. 은행 대출 레버리지를 가지고 네네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은퇴 전까지 네. 한 20억에서 30억을 꾸준히 모은다. 네. 지금 현재 한 40세이기 때문에 네. 1년에 1억씩만 모아도 60세면 20억을 모을 수 그쵸 있거든요. 그쵸. 좀 더 잘 돼가면 30억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60세가 되는 시점에 제가 또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100억짜리 빌딩을 일으켜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또 모르죠. 여기서 또 여기 우리 딸들이 대박을 칠 수도 있어요. 보람 TV를 해가지고 보람 TV처럼 이제 95억짜리 빌딩 살 수도 있어요. 우리 딸들이. 그래서 우리 딸들이 중간에서 약간 대박 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꼭 20년까지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런 점을 좀 기대를 하고 이제 내 집 마련도 되게 같은 맥락. 내 집 마련은 저희가 저기 있어요. 제가 또 가지고 싶은 집들이 여기 있어요. 네. 저 집을 찍어왔어요. 이거는 사실 네. 꿈은 생생하게 그려야 되고 이미지 시켜가지고 매일 아침에 방 앞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제 사무실 앞에 이걸 매일 보면서 난 이거를 무조건 해낼 거야. 난 이 집을 사야 돼. 사실 이 집이 지금 한 16억 정도 돼요. 네. 근데 마당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여기 안에 내부 가보면요. 나중에 영상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야, 이 집에 한번 가가지고 야, 나는 왜 이 집 주인이 꼭 되고 싶다. 이 집을 안 사도 되는데 집을 이렇게 난 꾸며야 되겠다. 딱 느낀 거예요. 여기 지하 가보면 술 먹는 바도 있어요. 약간 미국 스타일이네. 와싱턴 DC가 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서재가 있어요. 서재. 아, 제가 와이프한테 서재 맨날 말을 합니다. 서재에다가 그 제 책상이 있고 제 책들이 싹 도서관처럼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꿈이에요, 사실. 꿈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세계일주. 세계일주. 제가 사실 지금 현재는 20개국밖에 안 갔어요. 20개국인데 전 세계가 220개국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 근데 쉽지 않네요. 1년에 1개국씩만 간다고 해도 사실 못 가요. 그래서 그러네요. 1년에 2개국에서 3개국을 가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꿈이 자꾸 좌절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저기 셀트리온 서전진 회장님이 은퇴를 했는데 셀트리온 그거 치료제 잘 나왔나 모르겠어요. 잘 나와야 될 텐데 네, 나와서 저는 이 꿈을 이뤄야 돼요. 아, 그래서 마스크 끼고라도 좀 가려고. 진짜 꿈 찾으시는. 안 되면 마스크 끼고라도 가야 되고. 또 복지재단에 또 꿈이. 복지재단도 있고 차도 뭐 이런 차 이건 또 있으면 좋고요. 복지재단은 이제 꿈 넘어 꿈이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사실 이제 어려운 분들 도와주셔야죠. 도와줘가지고 이제 보면 이렇게 도와줘서 꼭 복지재단 어려운 사람들 제 재단 만들어서 꼭 이렇게 어려운 분들 만드는 재단 꼭 만들도록 제가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건강은 이제 지금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0세 이상 지금 보니까 청나라에 제가 여기 보여드릴까요? 예. 해가지고 뭐 예, 제가 저도 사실 제조업에서 일해봤었는데 예, 거기서도 PC 공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좀 알아듣기가 쉬웠었는데 이런 얘기나 아니면은 뭐 정부의 역세권 개발로 메리트가 높다, 아니면 1인 가구 증가로 사업 타이밍이 지금 좋다, 뭐 아니면 서울 역세권의 흐름, 고급화, 뭐 PC 공법의 공기 단축, 투자자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걸 여러 개를 써주셨는데 네네네. 간단하게 좀 한두 줄로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예? 뭐 사업 갑자기 뭐 사업 그러니까 그 도시형 생활주택 재산권 확보 방법에서 뭐 네. 사업 토지의 뭐 가등기 뭐 네. 아니면 뭐 건축 허가 명의의 투자자 명의 등재 그렇죠. 뭐 전세 계약서 지급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이제 진짜 끝내야 될 것 아, 같아요. 진짜 끝내야 네. 돼요. 예. 이거에 대해서 전세권을 확보하면 예. 뭐 변호사나 아니면 신탁사가 법인 도장을 관리함으로써 이중 처분 행위가 금지가 된다. 네네. 이런 지식적인 기반의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거를 좀 일반인들이 네. 보셨을 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저희가 방송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도시형 끝내는 거예요? 생활주택에 대해서 네 진짜 끝내요. 이 편은 끝난다. 네. 이 편은 끝내죠. 네. 아니 뭐 일단 꿈을 적으라고 해서 열심히 적고 있었더니 아니, 이제 나중에 네. 얘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이거를 좀 대해서 그냥 편하게 법을 아시니까 네, 한번 네.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도시형 생활주택 재산권 확보 방법이라고 지금 여쭤보셨는데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을 그 토지 위에다 짓는 거예요. 저희가 네네. 시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시행을 할 때 토지를 매입을 하잖아요. 네. 그 매입한 토지에다가 같이 공동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공동 등기를 하게 되면은 네.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저희가 편의상 가등기를 해둡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로 그 이게 이제 그 건물을 짓다 보면 뭐 각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침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토지를 네. 토지를 침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네. 수익증권을 발행해 드립니다. 수익증권을 네. 그러니까 신탁회사에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해 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그 토지 뭐 명도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인허가 기간이 한 3, 4개월 합해서 3, 4개월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건축 허가, 그러니까 건축 명의자, 네. 건축하는 사람, 네. 건축 허가 명의의 투자자 명의를 등재를 같이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투자자 명의가, 그러니까 건축 명의가 투자자 명의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그 건축 행위를 그분들 허락 없이는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거에 담보도 할 수 있고. 이건 행정청하고 해주기도 세무사에서 하고. 공지를 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번째로는 이제 그 아직 건축 중이지만은 네. 우리가 그 다 지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분양을 하기 전이지만은 네. 그 투자한 사람들의 그 권리 확보를 위해서, 네. 자금 확보를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그러니까 등기가 아니라 네.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네. 물론 아직 건물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네.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그 전세 계약 있지 않습니까? 네. 채권적 전세라고 그러는데 네. 그 채권적 전세를 해드립니다.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보는 전세 네. 계약서를 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게 등기가 되면 전세권 등기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토지에 있어가지고 공동명의로 등기가 된다. 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시공할 때 건축주 명의의 그 개개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 이 정도 보장이면은 네. 뭐 제가 보기엔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합니다. 예. 네. 그럼 이걸로 간단히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그래서 만약에